살짝 나 죽여먹. 자, 얘들아,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은 전기에 대한 기본 개념들부터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완전 맨 처음은 완전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얘들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에는 무슨 성질이랑 무슨 성질 두 가지가 있냐면은요, 니네들 건전지 극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을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스 성질하고 마이너스 성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얘들아, 그러면 밑에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끼리 만나면은 야이씨 너 저리 가 하면서 청력이 작용하고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반대극끼리 만나면 야 이리 와 하면서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는,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밑에 있죠. 그리고 이 전기력에 같은 극끼리 작용하는 청력과 반대극끼리 작용하는 인력,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 청력, 인력을 안 쓰셔도 돼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들아,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지.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얘들아, 뭔가 뭐뭐장 하면은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는데 필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지금 전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 전기력, 전기장 세 가지 개념부터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전기력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력과 청력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기호학 단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진짜 전류라는 거는 우리 역시 통합과학원에서 배웠는데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전하를 띠게 하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자의 흐름 혹은 그 세기를 전류라고 하는데 요즘 통합원에 지금 이쪽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킬러는 문제는, 헷갈리게 하는 문제는 이걸로 은근히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얘들아, 전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죠.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 반대야. 얘들아, 그럼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왼쪽에서 마이너스 전하,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가고 있어? 요렇게 전자 이동은 이거 써놔. 전자의 운동 방향은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 몰려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방향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그냥 야 우리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자, 굿, 양성자도 움직일 거니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양성자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끌고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가끔씩 어제 보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극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헷갈리면 확인하고 가세요. 긴 놈이 플러스야. 왜냐면 지금 플러스는 짝대기 두 개잖아. 그리고 이렇게 길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니네들이 어디서 틀리냐면은 발전기 문제에서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왜 그런 거냐면은 발전기가 안 그려도 돼? 뒤에 있어. 발전기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오늘 우리 유형별로 해볼 거야.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쉬운 문제에서는 그냥 주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야 여기를 플러스 극에 연결했고 여기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서 이렇게 문제를 줘. 그러면은 정말 한 5명 중 1명 꼴로는 애들이 전류의 방향 이렇게 잡아서 틀려. 아니지? 전류의 방향은 만약에 발전기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이에요. 니들은 전류의 방향 반대로 잡으면 다 틀린단 말이야. 하나만 반대되면 다 반대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요. 이렇게 우리가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방향은요 항상 매해 틀리는 실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전자의 흐름, 그 세기를 전류라고 한다.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 단위랑 기호 한번 확인해 주세요. I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자유전자의 빠르기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220V, 440V 다 전압값이잖아. 220V는 뭐냐면 자유전자가 220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440V는 440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요. 기호는 볼트, 기호는 V, 단위는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위는 옴을 사용을 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유도 기전력이랑 유도 전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전압은 자유전자를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전류와 전압은 비례관계다. 위에 어떻게 써주시냐면 I는 V와 비례한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려는 성질이니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거든요. 그럼 얘들아 한 번에 쓰면은 그냥 는으로 바꿀게. I는 R분의 V.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2 때 열심히 하셨겠죠? V는 IR 옴의 법칙이 나온다는 것까지. 이게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쉽게. 자, 두 번째 자기적 성질 가보도록 할게요. 딱 자기 역선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전기나 자기나 또이또이란 말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자,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적 성질. 니네 이거 뭐 생각하면 돼? 이 자석의 극 생각하면 돼. N성질 아니면은 S성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적인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자성을 가진 N극혹은 S성질을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 이게 어제는 막 내가 화냈거든. 수업하면서 계속 허진이가 야이씨 왜 이래 이랬는데 살짝 해탈해가지고 그냥 보인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근데 이거는 니네들이 다 그 기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B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호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파이라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적 성질 자성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밑에 보시면은 여기 화면 보지만 그냥 그냥 프린트가 밑에 보시면은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얘들아 당연히 자석 근처에서 만들어지겠지. 자석 근처에 자기력이 작용을 하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쉬었다가 보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서도 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얘기를 할 건데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 하지만 냅다 자석이 있다고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야 전류가 흐릅니다.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자성, 자기력, 자기장. 그리고 이 자기장을 우리가 뭘로 나타낼 거냐?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완전 초딩 때 뭐 했을 거냐면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어. 막대 자석 근처에다가 철가루를 뿌려놓고 탈탈탈탈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럼 철가루가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려드릴 수 없지만 배열을 하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이 모양이 바로 자기력선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기력선이라는 거는요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젠 철가루가 아니라 나침반을 냅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려볼게요. 얘들아 지금 자기력선을 제가 선만 그려드렸거든요. 그림도 같이 한번 옆에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어요. 모양을
거의 위치를 맞췄는데 자 근데 그게 잔대라했구나. 자 무시하고 밑에 있는 거 무시하고 이렇게 N극이랑 S극이 있어요. 이걸 다른 선생님이 빔을 안 쓰나 봐요. 빔 이렇게 구리는 걸 보니까. 자, 하긴 수어도 빔 쓸 일이 없긴 해. 자 내가 주변에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뭘 확인할 거냐면은 나침반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얘들아 나침반의 N극은요 자석의 N극이랑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아 나 쟤 싫어 하면서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킬 거고요. S극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아 나 쟤 좋아 하면서 얘는 이렇게 왼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위에 있는 놈들은 S극 향해서 요렇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게 될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은 자기력선은 뭐다? 내가 나침반 주변 내가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두었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은 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은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 자기장에 나침반을 놨을 때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은 선이다. 자 그러면은요 특징부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요 자기력선이라는 거는요 교차해서는 안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의 자기력선이 있으면 그 위에 다른 놈이 이렇게 살포시 얹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끊어져서도 안 돼요. 교차해서도 안 되고 가다가 끊어져서도 안 되는 완벽한 회곡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요. 얘들아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조금만 참읍시다. N극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S극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방금 어땠냐면은 N극에서 이렇게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갔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는 회곡선이 아니잖아. 가다 말았잖아. 어떻게 완성시켜야 돼? 요렇게 완성을 해야지 하나의 닫힌 곡선이 얘들 괜찮은 거 같지? 형성이 되는 거예요. N에서 나와서 S 이거까지만 듣자. S로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완성을 해줘야지 회곡선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호러 아니냐? 왜 이러냐 진짜? 자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방향 마지막으로 볼게요. 얘들아 자석 바깥에서는요 너무 기억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N극에서 나가잖아. 나가. N극에서 나가니까 나가. 그리고 S극에서 들어가니까 저는 나가 쓱 이렇게 외웠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나가 쓱 해가지고 자석 외부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 얘들아 근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 자석 안쪽에서는 나가 쓱인데 안쪽에서는 S에서 N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외부에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지만 내부에서는 S극에서 N 방향이다. 얘들아 그래서 니네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왜 내가 왜 내부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은 사실 막대 자석보다는 속이 이렇게 뚫린 솔레노이드를 좀 더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럼 솔레노이드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쪽에서 N극이 형성됐고 오른쪽에 S극이 만들어졌어. 그럼 내가 요 안쪽에다 나침반을 준 거야. 그럼 N극이 어디 가리켜요 하면은 애들이 100이면 100 N극이면은 S극 가리키겠죠. 이 난리를 쳐요. 안 됩니다. 자 우리 자기력선의 방향 어떻게 된다고? 자기력선의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력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내부에서는 S에서 N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N극이지만 자석 안쪽에서 N극을 가리켜야 돼요. 요거 우리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10분 쉬었다가 마저 한번 봅시다. 이걸 꺼야되는 왜 이러지?